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진 위닌 그룹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랜선 인사는 이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그룹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강의를 위해서 여수에 있는 처갓집에 와서 아이들을 처가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다른 방 하나에서 문 잠궈놓고 혹시나 아이들이 들어올까봐 지금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텐데요. 처음에 제가 누스킨 할 때 총각이었는데 누스킨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누스킨을 하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게 정말 부모님들 대단하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면서 누스킨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을 학교에도 많이 못 보내고 하면서 아이들이랑 더 부대끼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누스킨 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최근에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강의의 제목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기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뉴스킨 초기에 부산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대구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위닌그룹 리더 사장님들 강의도 많이 듣고 하면서 정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은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뉴스킨을 만났습니다. 2011년도 2월에 대리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점 독립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 중에 이 사진이 있어요. 이때가 제가 80kg가 넘었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사진은 뉴스킨을 만나고 나서 여드름이 한참 좋아질 때쯤 사진입니다. 제 세미나에는 임상사진이라든지 제품 이야기 별로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사진이 벌써 10년 전 사진이라고 하면 제가 이 화면에 보이는 제 모습이랑 이 사진만 비교를 하더라도 누스킨 제품력 하나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방부제 먹은 것처럼 젊어졌고 피부도 좋아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품력을 보여주는 처음이자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뉴스킨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대로 된 제품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험 영업을 했었고요. 25살 때부터 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왜 보험을 했을까요? 잘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뭔가 새로운 걸 찾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보험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면서 연금을 많이 팔았던 사람입니다. 25살에 보험을 얼마나 잘 했겠냐마는 1년 동안 정말 못하다가 2년째가 됐을 때부터 빛을 발해서 보험으로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어보고 이대로 승승장구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즈음에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25살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사회생활 일찍 했고 사람들한테 이걸 많이 겁을 줬어요. 27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남자들은 평균적으로. 그리고 59세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평균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흑자, 돈을 벌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은 32년밖에 되질 않고 나머지 남는 시간 40년에서 50년 정도를 돈 없이 살아야 합니다. 또는 돈을 벌지 않고 벌어놓은 걸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내가 연금에 돈을 넣는다면 나이 들었을 때 나한테 주는 용돈이다 생각을 하고 연금 가입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제 미래가 보험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미래가 불안했고요. 그리고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 중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가입을 해서 미래가 준비될 것 같은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많이 오르고 중간에 어려우면 깨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연금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즈음에 저는 뉴스킨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야기했을 때보다 지금은 더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미래가 고민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저 역시도 고민이 됐었고요. 그럴 즈음에 뉴스킨을 만났는데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잘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달 영업을 해야 했고 영업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끊기고 그런 모습도 많이 봤고 제가 영업을 못했을 때 돈을 못 번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면 돈을 벌고 일하지 못하면 돈을 못 버는데 뉴스킨을 만났을 때 뉴스킨의 성공자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백만장자 사장님도 만나게 되고 하면서 똑같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고 돈도 벌고 시간도 있을까라고 하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뉴스킨은 다단계잖아 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친척 중에 잘 살았던 고모님이 부천에 사셨는데 건물 몇 채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한참 뭐 조이팔 사건 같은 그런 사건에 역류가 되면서 다단계에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건물 다 날리시고 저희 집에 제 중학교 때쯤에 어느 순간부터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고 저희가 산 게 아니고요. 고모님이 쟁여놨던 물건들을 가족들한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뇌리 속에 다단계 이코르 망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큰 고모님께서 그렇게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단계는 다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마 뉴스킨 와보세요, 뉴스킨 와보세요라고 했던 그 스폰서님들의 이야기에 어쩔 수 없이 오셨던 이 세미나에 온 누군가도 이런 생각이 지금도 있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세미나를 듣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뉴스킨을 공부를 하면서 제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면서 소개가 일어났고 그 소개를 통해서 캐시백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서 뉴스킨을 확실하게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립한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점이에요. 세미나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뉴스킨을 하려고 먹는 것도 중요한데 왜 우리 머릿속에 지금까지 다단계에 대한 편견이 안 좋게 심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단계라고 하는 것과 네트워크 마케팅 큰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면 왼쪽 다단계 피라미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300만 원 투자해. 그리고 두 사람을 찾아. 그러면 너한테 평생토록 연금처럼 나오는 소득을 만들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쉬워 보일까요? 어려워 보일까요? 쉬워 보일 겁니다. 사업인데 3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평생 돈이 들어온다면 이거 메리트 있지 않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 내가 먼저 투자를 하고 두 사람을 찾죠. 그렇게 되면 나한테 약 300만 원을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 이거보다는 좀 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내가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분이 또 2명씩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달한 이분도 2명만 찾으면 평생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2명을 쉽게 찾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요. 왜냐하면 당장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도 한 300만 원씩 돈을 벌었겠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밑에 사람들 중에 나는 좋아 보이긴 한데 당장 투자할 돈도 없고 내 주변에 다단계 부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 못하겠어 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요. 대실적, 소실적이라고 하는 구분점을 지어서 왼쪽과 오른쪽의 매출이 비슷하거나 거의 같지 않으면 소득을 주지 않거나 최소한의 소득을 줍니다. 그러면 내 사업자 입장에서 이 밑에 구멍 난 것을 채울까요? 채우지 않을까요? 대부분 채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쭉쭉 2명씩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구멍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돈 벌고 뒤로 미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대부분 앞으로 돈을 1,000만 원 버는데 뒤에서는 2천만 원을 까먹고 있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 게 사실은 다단계 피라미드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기까지가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처음엔 몰라요. 돈이 쭉쭉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주수입원은요. 사업자입니다. 소비자가 아니고요. 사업자가 새로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킨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대표적인 회사니까요. 뉴스킨은 95년도에 한국에 출범했고요. 현재까지 가입자가 31만 5천 명입니다. 이게 제가 한 달 전쯤에 조사했던 거고요. 1년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31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회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단 1원이라도 쓰는 사람들이 여기에 회원 수로 나오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매출액은 4,300억 원입니다. 그 원로 따지면 350억 원이 되고요. 한 사람이 얼마를 써야 4,300억이 될까요? 11만 원 정도를 쓰면 4,300억 정도가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업자 수는 31만 5천 명 중에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도 사업자가 있고 소비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31만 5천 명 중에 실질적인 사업자는 10,000명이 채 되지도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한 명의 사업자를 통해서 30명의 건강한 소비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요. 주수입원이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돈을 버느냐, 소비자를 통해서 돈을 버느냐 일 겁니다. 어떤 게 더 안정적일까요? 당연히 오른쪽의 네트워크 마케팅, 소비자 그룹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안정적이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 머릿속에는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하는 편견이 있을까요? 이렇습니다. 시장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표방해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야 라고 하는 회사들 중에 잘못되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돈을 쓰게 해버리고 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99개가 있다면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99개가 많을까요? 하나가 많을까요? 제가 경험했던 부정처럼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다단계 피라미드에 대한 부정이 있다면 아마 왼쪽에 있는 것을 경험하거나 가족들이 느꼈을 겁니다. 이쯤에서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제가 봤던 KBS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00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복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는 행복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600만 원, 400만 원과 600만 원과는 차이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400만 원 이상 벌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희생하는 게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12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본은 어떻길래 일반적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43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행복 점수가 더 높고요. 680만 원 버는 사람이 행복 점수가 더 낮답니다. 저는 읽어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과연 취업 준비생이라면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뉴스킨 만나기 전이었다면? 600만 원 벌면서 힘드느니 그냥 적당히 벌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꿈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의문점을 가져볼게요. 똑같은 430만 원을 버는데 한 사람은 노동을 해서 버는 430만 원을 벌고 있고요.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버는 거. 그리고 이 한 사람은 430만 원을 똑같이 버는데 권리를 통해서 건물주가 되어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 같은 돈을 벌고 있다면 이 행복 수치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돈의 형태로만 보더라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제가 뉴스캐너에서 바라봤던 것은 권리소득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권리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 이야기해드렸던 건물 임대소득이 있을 거고요. 이런 음원소득이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엔터테인먼트 소득이 있을 거고, 책을 써서 책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쇄소득, 또는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수천 개를 만들어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여행을 다녀 돈이 들어오는 이런 소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하는 일을 가지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보험을 하는 동안에 또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는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뉴스킨을 공부해보니 이런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뉴스킨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고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에 차서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해왔죠. 모든 부자들이 사용하는 이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백종원 씨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분이 부자가 된 이유는 이겁니다. 약 2,000개의 매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00개의 매장이 하루에 12시간 영업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영업시간을 다 곱해보면 하루에 돌아가는 영업시간은 24,000시간입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살면 우리가 1년 동안 살면 몇 시간인지 아세요? 24시간을 365로 곱해보면 8만 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백종원 대표가 우리보다 부자인 이유는요.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루에 살기 때문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하루의 노동시간은요. 우리가 3년 동안 산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년 동안 죽어라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백종원 씨는 하루에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이렇듯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합니다. 레버리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하지 않나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을 만든 그 회사 사장님, 그 사장님을 대신해서 내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내가 프랜차이즈 오너가 아니고 그냥 프랜차이즈 동네 본점이라면 나는 그 프랜차이즈 오너를 위해서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뉴스킨이라고 하는 도구가 저한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줬습니다. 그것을 그냥 뉴스킨 강의만 듣고 알아본 게 아니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주입된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겠구나. 부자들은 다른 걸 가르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다. 만약에 내가 일용직 벽돌을 날라서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다른 사람들이 벽돌 100장을 나를 때 내가 1000장을 나르고 10,000장을 나른다고 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라는 거죠. 더 많이 노력해도 그 이상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 수 있고 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일을 한다면 성공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서 현금 흐름 사분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금 흐름 사분면.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나를 4개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인플로이드라고 해서 봉급 생활자를 이야기합니다. 월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월급을 받는 형태라면 그냥 고용된 거겠죠.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페이닥터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벌든 2,000만 원을 벌든 월급 생활자입니다. 그리고 봉급 생활자를 하시다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회사에 나는 1억 원어치 매출을 일으키는데 나는 왜 100만 원밖에 500만 원밖에 받지를 못할까? 라고 하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내 가게를 차려버리거나 내 자영업을 차려버립니다. 그러면 자영업자가 되겠죠.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수많은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희생하는 것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는 돈을 많이 벌수록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도 별로 없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빅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만든다. 직원이 500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주변에 제 아는 지인 중에 30억 원 정도 되는 매출이 일어나는 공장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저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기 전에 그분이 빅 비즈니스 오너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뉴스킨을 만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보니 그분은 결국에는 자영업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매출액이 30억이 있고 직원이 30명 정도가 있고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 사장님이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맥을 통해서 수주를 따오고 영업을 하는 형태의 회사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께서 빠지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매출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 겁니다. 공장이 있다고 해서 직원이 많다고 해서 매출액이 30억, 50억이라고 해서 그게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형태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든다의 직원 500명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500명이라고 한 건 제 기준이 아니고요. 이 책에서 500명이라고 합니다. 인사 담당부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야 하고요. 영업부서가 자동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마케팅이라든 이런 것들이 사장님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아도 알아도 돌아가는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랜차이즈를 산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프랜차이즈도 사람들이 파리바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사업을 한다고 나는 사업가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바게트와 맥도날드 또는 스타벅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리바게트에 가면 사장님을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낮에는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픈하거나 마감 때는 항상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하고는 있지만 자영업형 프랜차이즈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봤습니다. 저는 가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돈이 필요한 진짜 사장님이 있지 않아도 되는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다의 표현이 산다에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프랜차이즈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을 싸들고 가도 지금 스타벅스를 차릴 수 없답니다. 부자들이 너무 많이 지금 줄 서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편승한다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편승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편승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책 저자가 이야기하는 결론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가인데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회사를 사서 인수합병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극히 드물거나 거의 없을 수 있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노동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하니까 노동형 수입자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돈을 번다고 해서 시스템 소입자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노동형 수입자들은 노동력과 시간 자체가 돈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죠.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일을 해야지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동이 소득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시스템, 내가 없어도 돌아오는 현금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고요. 파이프라인. 한번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놓으면 콸콸콸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내가 없어도 돌아간다고 한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왼쪽에 있는 분면은 95%의 사람에게 5%의 돈이 나눠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구조는 5%의 사람에게 95%의 돈이 나눠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95명이 있는 방에다가 5마리 치킨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싸움 나고 난리 나겠죠. 오른쪽 분면은 5명의 사람에게 95마리의 치킨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왕 똑같이 열심히 하고 일을 하는데 오른쪽 분면에 있고 싶으세요? 왼쪽 분면에 있고 싶으세요? 네, 저는 왼쪽 분면에 있고 싶어서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뉴스킨을 알기 이전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현실 점검이 더 중요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보다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 맞는 걸까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통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요. 전통적 유통은 이런 겁니다.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 가는 모든 과정을 유통이라고 하는데 10,000원짜리 제품을 총판 도매 소매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요. 10만 원의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과거의 구멍가게, 과거의 작은 마트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창고형 유통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싼 것을 비싸게 팔아 이런 걸 점점 알게 됐죠. 인터넷을 통해서. 생산자를 통해서 소비자로 가는 그 과정을 줄여버렸습니다. 대형마트, 홈쇼핑, 온라인 마켓 이런 식으로 유통 비용을 줄이고 중간 과정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짧아진 유통을 통해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유통에서 돈을 쓸까요? 이 아래에서 쓸까요? 아래에서 쓰게 되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된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넘어갈 때 제조 원가 자체를 높여버립니다. 제조 원가를 높여버리고요. 그리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윗소문을 통해서 회원가입제를 통해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직거래가 가능해졌고요. 제조 원가는 높은데 소비자들이 쓰는 소비자 가격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선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시대 흐름에 맞냐 안 맞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의 비용이 기업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기업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기업 주도라고 하는 거고요. 유통 비용이 소비자에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소비자 주도라고 합니다. 소비자 주도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쿠팡에서 이런 카레를 사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카레에 보면 여기에 보이시나요? W 돈 표시 있잖아요. 이걸 클릭을 하면 이 표시가 나옵니다. 공유한 상품을 친구가 구매할 때마다 결제 금액의 1%를 준답니다. 이거는 쿠팡에 가입된 모든 사람들이 이걸 클릭을 해서 누군가한테 소개를 했을 때 1%를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쿠팡 캐시를 줍니다. 이것도 소비자 유통의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나요? 옛날에 우리가 재밌는 영화 보고 추천하면 돈 줬나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거는 다 이런 형태로 소비자가 유통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것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이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방송이 만들어지고 소비자가 그걸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런 영상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 영상 만들어가지고 돈 버네? 나도 한번 크리에이터가 돼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이 소비자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유통에 참여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방송 컨텐츠는 더 많아지는 거고요. 소비자는 더 많아지는 거고요.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 이야기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뉴스킨은 어떤 거냐면 뉴스킨 어필리에이트. 저희 같은 사람들을 어필리에이트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뉴스킨 소비자한테 물건을 유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가 저희를 보니까 야, 너 뉴스킨 소개했는데 돈을 그렇게 버네? 나도 한번 뉴스킨 해볼까? 라고 하고 나도 크리에이터가 돼보고 어필리에이터가 되는 구조입니다. 유튜브와 뉴스킨은 어찌 보면 같은 구조의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킨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오늘 제목이 당신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했잖아요. 기회라고 하는 게 앞에 붙습니다.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튜브와 뉴스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내 친구가 야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 친구한테 그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친한 친구니까. 그래서 전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데 나한테는 소득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크리에이터만 할 수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컨텐츠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친구한테 전달했을 때 그 비용을 나한테 주지 않습니다. 이걸 1차원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고요. 뉴스킨은 이것과 다릅니다. 내가 뉴스킨을 통해 돈을 벌면서 뉴스킨 괜찮다. 돈 되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소개를 합니다. 야, 너도 한번 해봐. 근데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야,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6대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6대까지 전달이 됐을 때 유튜브와는 다르게 인스타그램과는 다르게 블로그 마켓과는 다르게 내가 연결한 1대부터 6대까지 5%의 후원 수당을 줍니다. 이왕 하는 크리에이터, 이왕 하는 어필리에이터 유튜브 하시겠어요? 뉴스킨 하시겠어요? 저는 뉴스킨이 훨씬 쉽고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저한테 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뉴스킨을 했었고요. 뉴스킨을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매니아가 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사진처럼 내가 여드름이 있다면 뉴스킨 제품을 통해서 여드름이 좋아지면 되고요. 살이 쪘으면 살을 빼시면 됩니다. 꼭 뉴스킨 제품을 가지고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로부터 뻗어나간 20명 정도의 소비자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3명을 소개하고 또 3명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또 3명을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소개가 이루어져서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10명이건 100명이건 1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로부터 뻗어나간 모든 사람이 20명 정도 이상만 되면 됩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5에서 40%를 받을 수 있는 대리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20% 정도를 받습니다. 쿠팡은 몇 프로 준다고요? 1%밖에 주지 않습니다. 뉴스킨은 회원한테도 6%는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세 번째는요. 매니아를 확보한 방법을 기회가 필요한 사람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아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알려준 것처럼 뉴스킨 너도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알려줘야 될 건 뭘까요? 야, 사업 시작했으니까 일단 300 내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다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또 전달하고 이것들을 내가 경험한 것들을 알려주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소비자가 잘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관리해보니까 매니아 소비자가 되더라. 알리고 이분이 또 알렸습니다. 저로부터 2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또 알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1대부터 6대까지 이렇게 되면 1대부터 6대까지의 모든 매출액에 대한 5%를 내가 돌려받습니다. 대리점 하나당 2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후원수당이. 그러면 1대도 20만 원, 2대도 20만 원, 3대도 2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어마어마한 소득 아닌가요? 그럼 1대부터 6대까지 5%를 로열티를 받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직접 후원한 파트너를 6명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뉴스킨으로 가능한 소득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내가 뉴스킨을 사업을 하는 한 이상 1대부터 6대까지 받기 위해서 1대 몇 명을 후원하고 싶을까요? 6명입니다. 누구나 뉴스킨을 시작하면 6명을 찾고 싶을 겁니다. 6명을 찾으면 20만 원씩 들어오니까 120만 원이 들어오고요. 언제까지 찾아야 할까요? 이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능력껏 5년에 하셔도 되고 1년에 하셔도 되고 10년 만에 하셔도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뭘까요? 내가 전달한 그들의 목표는 1대 몇 명을 찾는 걸까요? 똑같이 6명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6명을 찾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36명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만 720만 원이 됩니다. 내가 물건을 팔아서 버는 돈이 아니고요. 내 파트너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이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내 2대 파트너 사람들의 그들의 목표는 또 뭘까요? 결국에는 또 1대 6명을 찾는 거고요. 1대 6명이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216명이 3대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4,320만 원이 들어오고요. 1대도 5%, 2대도 5%, 3대도 5%니까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4대는 1,296명, 2억 5,920만 원이 들어올 거고요. 5대는 10억 5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뉴스킨이 35년 됐거든요. 36년 차죠. 이 시간 동안 뉴스킨 사업을 35년 동안 해가지고 한 달에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은 얼마나 벌까요? 제가 알기로 가장 많이 받으신 것은 40억이 넘고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억에서 30억을 버는 분이 뉴스킨 전체에서 가장 많이 버는 분입니다. 한 달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린 한 18억 정도 나오는데요. 이 18억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표는 그냥 숫자 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만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6대까지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6대까지 가면요. 총 1대부터 6대까지 11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킨은요. 1대부터 6대까지 30년을 사업하건 50년을 사업하건 아까 그 이야기해드렸던 20억 버는 분은 앞으로 10년 후에 돈을 더 벌지 않을까요? 지금 사장님들의 리더 사장님들은 앞으로 10년 후에 돈을 더 벌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대부터 6대까지 5%를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소득의 한계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먼저 시작한 사람이 돈 벌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대부터 6대까지 존이 정해져 있잖아요. 1대부터 6대까지 만든 조직이 내가 이만큼 만들었다? 만약에 나로부터 3대 파트너 사장님이 본인의 1대부터 6대까지 이만큼 조직을 만들었다? 그럼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3대 파트너 사장님이 나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법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5대 파트너 사장님이 1대부터 6대까지 조직을 이만큼 만들었다면 나보다 3대 파트너 사장님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법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여기 검은색 칠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나와 소득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가지고 스폰서가 돈을 버는 일이잖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일반 자영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기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창업 비용이 몇 천에서 수억이 들어갑니다. 월세 들어가죠? 직원 월급 들어가죠? 재고 쌓이죠? 카드 수수료 내가 내야 되죠? 배송 작업 내가 다 해야 되죠? 시간적인 자유가 돈을 벌수록 없죠. 이런 코로나 시대에 더 힘들어졌잖아요. 뉴스킨 비즈니스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업 비용 없습니다. 내가 어차피 쓰는 화장품 바꿨다고 해서 그걸 사업 비용 투자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월세 낼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센터 많이 문 일부러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센터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월세 낼 필요가 없는 아이템이죠. 그리고 직원 월급,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버는 일이지 돈이 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누스킨 재고 있나요? 회사 창고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 누스킨어가 내지 않습니다. 배송 작업 누스킨이 하나요? 아니 제가 하나요? 누스킨 직원들이 다 해줍니다. 나 대신.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가 철철 넘쳐나죠. 여러분들의 스폰서 사장님들인 백만장자 사장님 이상 사장님들을 봐보세요. 네, 시간적인 여유가 엄청나게 많고 그게 너무 부럽죠.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절대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아이템 검증을 통해서 제품이 정말 좋은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회사를 검증하시는데 회사의 자료들은 구글이나 네이버나 뉴스킨 검색해보면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만 제대로 확인해도요. 아, 뉴스킨은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회사보다 훨씬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성공자의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제 다음에 강의하실 분이 김정아 사장님 강의이신데요. 김정아 사장님 강의를 통해서 더 큰 확신을 분명히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과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돈에 미친 사람들, 네, 돈에 환장한 사람들, 네,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람들을 무섭지도 않아 만나고 다니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나요? 우리는 내가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갖고 내 주변 사람들, 어려워하는 내 가족들 도와주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원하는 공부를 하게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생각의 비전을 가지고 선의 힘을 가지고 싶어서 뉴스캔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멋진 삶을 만들고요.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고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인품이 좋을까? 무슨 일을 하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살까? 이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먼저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도 전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뉴스킨을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삶이 뉴스킨의 진정한 멋진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뉴스킨을 하는 이유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닌가요?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이런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고 지킬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경제사분면에서 오른쪽 분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왼쪽 사분면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뉴스킨은 분명히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요. 삶을 바꾸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고의 그룹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명석 강사님, 외모만큼이나 너무 스마트한 그 강의를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